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이정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리 반가반가 센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홍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 방금 그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미팅 소개하는 사진. 어제 저도 이 사진을 받고 혼자 되게 빵 터졌어요. 소연 학생에서 홍 사장님이라고 써주신 거 보고 너무 센스 있게 잘 적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균 총장님 산하에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분도 있고 정말 인재분들이 많은 조직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용균 총장님 산하가 굉장히 크고 지금 360명 이상의 사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게 큰 곳에서 또 이렇게 미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오늘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몇 살처럼 보이나요? 뭐 어떤 분은 20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27살의 젊은 애터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정임 총장님하고 홍성표 총장님의 딸이에요. 저희 가족 사진을 먼저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저희 엄마, 저희 아빠와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owering on. 여기 Mic 두 off. 번째 Charging 사진은 battery. 팀장님들 승급하셨을 때 크루즈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여기 이용균 총장님, 그다음에 오병민 국장님 이렇게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누구 닮은 것 같나요? 아마 아빠 닮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애터미 사업에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알게 된 건 저희 엄마가 제가 고등학생 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아빠와 저는 엄마가 애터미 사업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치약이 떨어지면 20땡땡 치약을 사다가 아빠랑 저랑은 애터미 치약을 안 쓰고 그 20땡땡 치약을 쓸 정도로 엄마를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계속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모, 저희 사촌 오빠, 저희 이모 할머니, 그리고 심지어 반대하던 아빠까지도 이 애터미 사업을 동참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는 저희 큰엄마가 제일 먼저 저희 집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큰엄마가 한 달에 애터미에서 벌어가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1,500만 원 정도가 되시고 저희 친척 오빠가 1,000만 원 정도 버는 성공자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 같은 경우는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상해 왜 애터미 사업 진행해? 라는 생각을 가진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니까 애터미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쯤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인데 수연아 너 공부하지 마라. 엄마랑 애터미 할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하지 말고 엄마랑 애터미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땡큐. 나 애터미 사업 해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계속 설득을 하시면서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애터미를 한 이유는 뭔가 세미나를 듣고 애터미 회사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 것보다는 저희 가족들이 처음부터 애터미 사업을 해오는 과정을 봤고 그분들이 성공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애터미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자녀가 나랑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 가족이 나랑 같이 애터미 사업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가족분들은 아마 누구든 다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동참하실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부탁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를 다 못해도 된대요. 물건도 못 팔아도 되고 말도 못해도 되는데 그 대신 세미나는 절대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라. 다른 거 다 못해도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줌 미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해서 세미나 줌 미팅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엄마가 왜 세미나에 빠지지 말라는 건지 몰랐지만 세미나에 계속 참석을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엄마가 나한테 세미나를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미나 안에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애터미 사업에 걸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미나를 빠지지 않아야겠는 말이 많이 공감이 됐는데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나누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제가 직장 생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는 졸업을 제가 하고 나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직장에 취직을 해서 성실하게 회사를 다닐 생각을 했었는데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열심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일이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월급을 엄청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돈을 버는데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정말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5년간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더 열심히 진행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는요. 확실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 진짜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또 걱정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20대 초반에 제가 어떤 이런 선물 샵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예쁜 모자가 있었는데 그 모자가 딱 어울리는 제 지인분이 있어서 그 모자를 되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분한테 너무 어울릴 모자다. 선물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물어봤더니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물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카드값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못 샀다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꼭 저는 애터미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카드값 걱정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뭐였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터미 아이디가 상속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의 코드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엄마 코드 상속받으면 되는데 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대답을 하는 게 저희 엄마가 애터미 제품을 너무 열심히 드셔서 제가 한 80살은 돼야지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이제 농담이고 이제 제가 엄마한테 용돈을 물론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엄마 아이디를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떳떳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20살, 21살이 넘어서도 엄마한테 이렇게 손 벌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차라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번 돈을 편하게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랑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즐겁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같이 코로나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면 아마 저도 이 시기에 많이 걱정할 텐데 애터미 사업을 해서 그런 걱정도 없고요. 뭔가 이 우울할 수도 있는 이런 시기 속에서 저희 가족은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서로 막 애터미 얘기하느라고 조용히 좀 해봐. 이제 나 좀 얘기하게.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같이 힘합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조금 잘했던 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저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으니까 나도 접목해 봐야겠다. 그리고 아 저런 점은 나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저런 실수 아니면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부족했던 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저의 부족했던 점은요. 물건 파는 일에만 엄청나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초기 2년 정도를요. 물건 파는 일만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제품과 함께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것들을 함께 전달을 드려야 되는 일인데 저는 그런 거는 다 빼고 알짜는 다 빼고 제품만 막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 물건만 팔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건만 팔아서 돈이 되는 일은요. 방문 판매라는 일인데요. 저희 애터미는 방문 판매가 아니라 재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죠. 그래서 물건 파는 일에만 집중했던 게 참 제 사업에 큰 안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비자 조직을 얼마나 빠르고 크게 튼튼하게 만드냐가 저희 애터미 사업의 핵심인데요. 이 소비자 조직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야지 빠르고 크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나 혼자서 200만 포인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20만 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 10분을 모으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막 혼자서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팔 때는요. 아무리 제품 전달 열심히 하더라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받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가 부족했던 점을 캐치하고 나서 아 내가 제품과 함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파트너분들을 만들기 위해 초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파트너분을 만들어 나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30만 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서 제품을 팔고 나 혼자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 파는 일에 집중을 하신다는 건 혼자 사업하는 데 집중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초청 이거에 조금 더 힘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토 판매사 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토 판매사 되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품 파는 일만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소비자분들 만나서 제품 전달만 하려고 하다 보면 다 힘들잖아요, 이 시기가. 그래서 제품의 전달만 하려고 하면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품 전달도 하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제품만 전달하면 제품 팔러 온 사람이 되지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제품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제품과 함께 회사에 대한 이야기, 사업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전달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다른 분과 많이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의 사업과 제 사업을요,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제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안주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분보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비교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내 상황과 딱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저한테 탁탁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강의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거북이는 토끼보다 빨리 가겠다라는 상대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저기 저 목적지까지 가겠다라는 절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토끼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되게 많이 와닿았고, 또 어떤 강의는 와닿았던 강의 중에 하나는 내가 나아져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나아져야 한다라는 그 강의가 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맞아. 내가 누군가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 진짜 뿌듯하고 진짜로 열정이 날 때는 누구보다 잘할 때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발전됐다고 느낄 때 진짜로 열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요즘 약간은 어쩌면 해이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이해지지 말고 조금 더 부지런히 활동하자. 어제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카톡방에 계속해서 내 활동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활동 사진인데, 이제 아침에는 파트너 사장님하고 부지런히 다니고, 또 저녁에는 저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파트너 사장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또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해이해지게 되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더 힘이 빠지게 되는 거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에게 제가 힘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바깥에서 더 열심히 뛰어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힘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일마다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집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강의 준비를 한 거예요. 저도 다음날 강의가 있었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품 설명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같이 강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족발을 마셨대요. 족발도 먹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내 파트너 사장님에게 힘을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내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평일에 한 거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지역적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이 멀리 떨어진 데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또 지역에 멀리 떨어진 분들을 후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에 계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주말마다 조금 더 열심히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 사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부족했던 점이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어떤 분과 비교를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교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좋지만 그 강도가 심해져서 막 내 힘이 빠지고 오히려 안주하게 되고 이런 거는 내 사업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다른 분보다는 내가 조금 더 어제 나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사업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부족했던 점 세 번째는요. 제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참 부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나오셨을 때 이제 시스템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잖아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밖에 움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에 들어오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셔서 시스템에 못 오신다고 하면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시스템에 빠지시면 어떡해요. 우리 시스템에 빠지면 성공 못해요. 혹시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시스템에 늦으시면 아 사장님 지각하시면 어떡해요. 제 시간에 오셔야지. 이왕 오실 거 10분 전에 오셔야죠. 이렇게 좀 파트너 사장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닥달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제 말씀을 듣고 아 그치 지각하지 말아야지. 아 그치 시스템 빠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막 드리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제 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전화 잘하지 왜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저는 이제 애터미 사장님을 사업을 한 지 어느 정도 된 뭐 초등학생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였는데 제가 막 파트너 사장님이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파트너 사장님 빨리 뛰셔야죠. 왜 기고 계세요? 사장님 이제 앉으셔서 스스로 밥 먹어야지 왜 자꾸 밥 달라고 하세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잘못했던 것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불편해져서 그 불편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 사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파트너 사장님을 오히려 기다려드릴 수 있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조금 더 내 사업이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부족했던 부분 이렇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건 파는 일에 너무너무 집중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 혼자서 막 너무 파트너 사장님들을 닥달했다라는 게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했던 부분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상황도 무조건 긍정적이고 아니면 무조건 부정적인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 시기도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소비자들을 만나기 조금은 어려워지고 오프라인 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 전에는 해외 사업자분들을 저는 직접 가야지만 후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줌이라는 시스템을 알게 되고 해외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고 자주 미팅할 수 있게 되고 더 후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해외 사업자분들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해외 사업자분들을 후원하기 편해졌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고, 또 시스템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또 계세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부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본인 있으신 자리에서 핸드폰으로도 시스템을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줌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현재 좀 직장 생활이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좀 애터미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게 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파트너분 중에서는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신세계 본사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한 거기에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받고 대기업을 잘 다니셨던 분인데 이 시기를 겪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대기업에 다니지만 거기가 이제 불안하니까, 근데 그분한테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불안하셔서 애터미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분이 애터미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신세계에 다니실 때 신세계에도 비밀 연구소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밀 연구소에서 애터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신세계라는 그 대기업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애터미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연구소에서 애터미를 연구하는 것만 보더라도 가슴이 막 엄청 두근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번에 그분이 이제 애터미 사업에 전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긍정적인 걸 보고 긍정적인 걸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보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긍정적인 마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은요,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인간이 쓰는 단어의 80%가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20%만이 긍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톡방에다가 목표와 함께 긍정의 말을 올리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이제 아침마다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일어나서 쓸 때는 그냥 뭐 나는 오늘도 즐겁게 보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지만 계속 쓰다 보면 마지막에는 혼자서 막 아침부터 열정이 생겨가지고 하자 막 이러고 마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팀의 사장님들이 쓰신 내용인데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나는 2021년 12월에 오토 판매사가 됐다.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즐기면서 살 거다. 뭐 아니면 내 좌우에 판매사 4명 이상이 2021년도엔 팀장이 됐다.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를 보냈다. 저는 이거 되게 웃겼어요. 중간에 있는 분이 나는 운이 좋은 리더다. 연예인 파트너가 나왔다. 오늘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연예인이 꼭 나오시면 좋겠나 봐요. 그리고 제가 쓴 거는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제가 쓴 건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게 제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의 긍정적인 말, 다짐은 나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였다. 오늘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하루였다. 나는 1월, 4월에 국장 유지하고 10월에 본부장이 됐다. 나는 긍정적인 글로벌 영리더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교차 강의를 잘 하고 왔다. 아자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막 책을 보내주시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사장님 화이팅 하세요. 누구 사장님 꼭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힘내봅시다.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즐겁고 내 가족들과 좋은 균형 잡힌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 역시도 진짜로 즐겁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좀 요즘의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일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보신다면 애터미 사업에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할 때랑 그냥 애터미 사업을 할 때랑 성과가 너무나 다르고요. 그분들과 만났을 때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요즘 저의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올리는 거. 근데 이번 연도 초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영탁 아시나요? 아마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영탁 영상을 보는 게 저의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분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트로트를 들었어요. 그게 저의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어떤 거든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트로트를 들으셔도 되고 연예인 영상을 보셔도 되고 긍정적인 책을 읽으셔도 돼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했던 점 두 번째는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유지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2021년도가 되면서 새해 목표를 많이들 이렇게 다 계획을 잡아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짜로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유지 도전이 꼭 필요하기는 하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직급 유지 도전할 때가 진짜로 제일 열심히 움직였던 때인 것 같습니다. 연락 안 했던 분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뭐 카톡으로 안부 문자 다 보내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발 나 부탁 하나만 있다. 엄마 좀 소개시켜줘라 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진짜로 눈에 불을 켜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직급 유지 도전할 때가. 근데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면 진짜로 내가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직급 유지 도전을 통해서 만났던 분이 또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이 생기기도 할 만큼 조직 성장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직급 유지 도전이 필요한 이유가 조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급 유지 도전을 하고 나면 조직이 커지는 거에다가 플러스 목표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터미를 만나기 전부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목표의식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갈 때도요. 나는 저 대학에 갈 거야 라고 생각 안 했고요. 수능 보고 나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갔어요. 처음 들어보는 대학, 처음 들어보는 과에. 정말로 목표의식이 없이 살았는데 제가 애터미 안에서 작은 목표를 이뤄나가고 판매사라는 목표를 잡았는데 판매사라는 걸 달성해보고 팀장이라는 목표를 잡았는데 팀장이라는 걸 달성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성취감이 진짜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취감을 딱 느껴본 분들은 진짜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목표 잡은 걸 이뤄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막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 사업을 이끌어가는 진짜 큰 힘이 목표의식과 내가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 자신감, 이 내 사업을 끌고 나가는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도전에 있어서 그런 거를 느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유지 도전을 앞두신 분들은요, 분명히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지금은 유지 도전이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느끼는 게 많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전을 생각하면 저도 유지 도전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을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언제 제일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냐면, 국장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채워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민하고 제가 내린 결과는 조금 부족하다고 만약에 내가 잡았던 목표를 미룬다면 내 모습을 보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목표가 부족할 때마다 목표를 미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제가 목표를 미루면 목표를 미루고 다음 목표를 잡았을 때 우리 또 파트너 사장님이나 스폰서님께서 쟤는 저번에도 한번 목표를 미뤘었는데 어차피 다음번에도 미룰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뢰감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목표를 미루면. 그래서 내가 잡은 목표는 내가 꼭 해내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국장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국장 도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로 좋은 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용카드. 근데 이제 부족한 부분은요. 우선은 카드로 먼저 사고 그다음에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빚으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 다 해결을 했고 지금은 그냥 그 카드로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저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미루느냐 아니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채워서 가느냐라는 건 나의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족해도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가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목표를 한번 잡으시면 무조건 나는 해낸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파트너분들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나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때 미룬 것보다 간 게 훨씬 더 조금 더 사업적인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조금 힘들어도 유지도전을 꼭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어려워서 목표를 미룬다고 해서 그 미뤘을 때 가서 그 목표 달성하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쪽이 부족해서 조금 더 채우고 몇 개월 뒤에 할게요 라고 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는 여기가 만들어지더라도 이쪽이 또 부족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급을 미루기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계획했을 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져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직급 가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1월달 직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 목표 생각하시면.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야 하잖아요. 용기 내서 도전해 나가신다면 그 도전이 끝나고 나서 진짜로 그 두려움이 성취감으로 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2021년도 목표 앞에서 우리 두려운 마음보다는 용기를 내서 잘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또 국장 도전할 때랑 또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옛날에 국장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지만 저는 수동으로 오토 판매사 유지할 때 그때 진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두려운 마음이 크니까 그때는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스폰서님 저는 포인트가 조금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국장님, 소연 사장님 그래도 판매사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도 해낼 수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스폰서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신정인 총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유지도전 힘들어도 해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스폰서님들께서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저를 이렇게 자꾸 이끌어 주시니까 저도 힘들어도 계속 판매사 유지 도전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날은 진짜로 판매사 유지 도전하기가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로 판매사 유지 도전하기가 힘들다고 말로만 하면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어느 날 엄마랑 교회에 갔어요. 일요일 날 예배를 보러 가서 교회에 앉아서부터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펑펑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너무 힘들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판매사 유지 도전하기 너무 힘들다는 의미로 막 울고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소연아, 은혜 받았어. 이번 유지 대박.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막 해 나갔어요. 그렇게 또 막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감자탕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판매사 유지도전 할 때. 그러니까 거품 물고 애터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품을 물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보고 한 말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유지도전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엄마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소연아, 이럴 때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해야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너 지금 죽을 것 같은 거 아니잖아. 일어나서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그때도 해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엄마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그때 저를 그렇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유지하는 거 앞에서 도전하는 거 앞에서 두렵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 해내시면 나중에 강의하실 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가 내 파트너에게 정말로 열정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못할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또 하면 또 되기는 되더라고요. 조금 더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서 유지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유지도전 시기가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이 얘기가 그때 그 얘기였구나.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해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그때 유지도전 하는 게 힘들어서 유지도전 안 해서 오토 판매사가 더 늦게 됐다면 유지도전 하는 것보다 오토 판매사 늦게 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유지도전하고 오토 판매사 되는 게 더 편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2021년도에는 힘내셔서 열정 가지시고 유지도전 앞에서 와라 유지도전 내가 돌파해주마 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말이 작년 11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이승희 단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진짜로 많이 와닿았거든요. 지금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든 우리의 목표는 있지 않습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환경,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에서 내가 할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면 그게 결국엔 내가 성공으로 나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목표를 보고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때 진짜로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 드린 거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은요. 이거 약간 라떼는 말이야 이건데 옛날보다 요즘은 유지도전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제품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옛날보다 포인트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보다 포인트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보다도 품목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두 분이서
매달 250만 포인트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유지도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진 때니까 조금 더 힘내셔서 이런 기회를 우리는 이용해서 오토 판매사에 빨리 다가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직급 유지 도전 목표를 잡긴 하지만 결국에는 직급에 대한 목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지 또 직급을 갈 수가 있는 건 것 같아요. 애터미는 하루에 일한 게 바로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잘 보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결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잘 보내기 위해서 A코어를 체크해서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가. 그래서 또 매일매일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A코어가 있을 수 있고 A코어를 또 나 혼자만 이렇게 체크하려고 하면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같이 팀원분들과 공유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내가 빠지면 왠지 팀워크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팀워크를 해치는 것 같아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했던 점 세 번째는요. 끈기 있게 했다라는 건데 이제 뭐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끈기 있게 하는 거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진짜로 능력보다 끈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원래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진짜로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끈기가 없냐면, 신정임 총장님께서 끈기 없었다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저는 헬스장 끊어놓고 일주일 나가고 안 나갔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헬스장 끊어놓고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있어요. 진짜로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애터미에서만 좀 끈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끈기가 저는 최고의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하러 나왔을 때 이제 친구 어머님이 컨택이 되면서 제 좌측들이 잘 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이렇게 소개로 나오시다 보니까. 근데 우측에는 사업자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의 사업자분을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부지런히 사업을 열심히 이제 소비자분들 만나고 초청할 분들 만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옷가게에서 만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제품을 모아서 주문도 받아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다. 난 저분하고 사업을 꼭 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계속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도 알려드리고 사업도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분이 했던 얘기는 너나 해. 너나 열심히 해. 나는 안 해. 아니면 너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나 제품도 안 써. 아니면 그럼 너 200만 원 되면 찾아와. 그럼 내가 그때 할게. 이런 얘기를 막 하셨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분을 꼭 그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일을 했어요. 계속 너 그런 얘기하면 물건도 안 쓴다고 했는데 어차피 물건 안 쓰셔도 괜찮아요. 다른 분도 어차피 괜찮아요. 어차피 그래서 안 쓸 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동안 후속 관리를 그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돼서 그분에게 제가 200만 원이 된다는 걸 또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하다가.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와서 한 말이지만 나는 너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너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너가 계속 나한테 오면서 어느 날 네가 나한테 팀장이 됐다고 하더라. 나는 사실 그때 엄청 깜짝 놀랐어. 되게 그래서 애터미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내가 애터미를 할 마음은 아니었어. 근데 너가 팀장 된 것만으로도 나는 놀랬다. 근데 네가 오토 판매사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애터미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걸 보여드리니까 세미나에 진짜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더니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분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막 밤 12시, 1시까지 막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분하고 진짜로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 밑에 이제 막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시게 되고 이제는 그분이 국장을 갈 준비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제가 그분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끈기 있게 후속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 있게 후속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그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들릴 때가 오고 그다음에 뭔가 그분의 경제적인 게 변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컨택한 이분도 원래는 그 부업방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을 딱 닫으셨을 때 어떻게 제가 오토 판매사가 돼서 제 수당을 딱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장님들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테지만 그분들이 지금은 안 드릴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다 보면 변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그분의 변한 상황 때문에 애터미에 분명히 관심 가질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 포기하지 말고 나오실 때까지 관리하는 일을 하시면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분명히 파트너분들이 무조건 나오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힘내셔서 끝까지 진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돗개 정신으로 한 번 물면 놓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릴 거는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은 옷가게 사장님도 아니었고 옷가게에 온 손님이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얘기는 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 센터에 조세리 국장님이 계세요. 조세리 국장님이라고 저희 또 본사 강의도 하시고 되게 예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젊을 때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맥이 없어서 만나면 누구든지 애터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 정류장 아줌마한테 전단지를 줬는데 그분이 컨택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맥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긴 하지만 무조건 내가 밥 먹고 나올 때 전단지 줘야죠. 그다음에 내가 뭘 샀을 때 거기 전단지 줘야죠. 버스 탔을 때 버스 옆자리 당연히 줘야죠. 엘리베이터 탔을 때 누가 엘리베이터 같이 들어왔다. 당연히 전단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사람 어디서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우리는 애터미 얘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됐네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 정도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했던 점, 잘했던 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상하게 저 여기서 얘기하는데 뭔가 저 혼자 갑자기 열정 생겨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횡설수설하게 이야기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속에서 저의 열정이라도 조금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아니라 목표를 보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초점 맞추면서 할 수 있는 걸 해 나가다 보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집을 오픈해서 저희 집에 파트너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못 오시지만 팀별로 돌아가면서 3, 3호 모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수의 인원이 오시는 거니까 미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점심 식사를 같이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서로 응원하고 조금 더 우리 힘내보자라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못 먹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용균 총장님 산하의 분들께도 제가 밥을 직접 차려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나마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오늘 이게 밥상 아침에 잘 보시고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이냐면요.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임금님 수라상.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이런 식사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참 힘내셔가지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아까 그 사진에 보니까 첫 줌 미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21년도 임금님 수라상 힘으로 정말 잘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